네, 이제 다음으로는 두 번째 소단원인데요. 전문가 영업 경영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계화의 후퇴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는 이제 소득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 또 보호무역주의, 또 자국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각국의 교역이나 투자, 인력, 정보 교류가 눈에 띄게 감소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일조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죠.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조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바뀔 리는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는 각 나라별, 각 기업별 각자 도생의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 시장 쪽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지속적인 기업의 생존이 쉽지 않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슬로벌라이제이션 속에서도 굉장히 높은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내수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주도형인 국가나 기업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이 내수 기반에서 선점을 당해버릴 경우 이 해외 판로가 막혀버리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암중모색의 상황에 그 트랩에 묶여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과연 어디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장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전문가 영업 경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라는 기업이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세계적인 공룡 가구 기업이 국내의 가구 시장을 모두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한샘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한샘이 이 가구 공룡 이케아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끌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통과 서비스의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한샘의 현장을 중요시한 전문가 영업 경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한샘은 금융위기 이후에 영업 조직의 시스템을 완전히 체질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하우스라고 하는 사업부 매출만 놓고 보면요, 2011년에는 936억이었는데 2014년에는 2127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정말 대단한 결과를 달성을 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CEO를 중심으로 한 전사적인 영업 혁신과 컨설턴트형 전문가 영업 조직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썼던 시점이 코로나가 발발하기 바로 직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암중모색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암중모색보다 어쩌면 더한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은 이러한 위기를 호재로 전환시켜서 승승장구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문가 영업 조직을 구축하는 데 힘을 다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그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시장을 선도해서 안정적인 자신만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목표가 없는 조직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선박과 다를 바가 없다. 거센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시간은 다소 걸릴지라도 충분히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현상 유지는 결코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기업을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4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4장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다음 5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